윤희가 농장에 온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루하루도 빨리 지나가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 윤희는 그 사이 살도 많이 쪄서 체구도 많이 커졌고 삐져주하던 얼굴도 굉장히 깔끔해졌다. 이제 2.5개월 정도 된 윤희는 아직 앵두나 포도처럼 바깥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 창고 안에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지만 고양이 특유의 똥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내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을 키워보진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윤희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윤희는 내 무릎 위에 한번 올라가면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절대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다. 포도와 앵두가 어렸을 적에도 내 무릎 위에서 많이 놀았지만 이러지는 않았다. 사람의 손길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무릎 위에서 주로 골골송을 내며 그루밍을 한다. 나를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엄마 고양이와 헤어진 뒤 생긴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일하다가 피곤하면 이곳에 와서 윤희와 함께 의자에서 낮잠을 잔다. 윤희는 내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렇다고 일할 때마다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앵두나 포도와 친해지면 마당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윤희는 지나치게 겁이 많고 까칠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윤희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나중에 다 크고 난 뒤에 마당냥이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영역을 찾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전에 이곳에서 지내던 살구가 함께 자란 쌍둥이자두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윤희는 한번 그루밍을 시작하면 부리를 뽑을 만큼 굉장히 오래 한다. 그래서 그런지 녀석의 털은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부드럽다. 털 관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한 달 전 구조되었을 당시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망울에 온몸은 너무 더러웠었다. 그 당시 해가 질 무렵 우발적으로 녀석을 구조해서 몰골이 이 정도로 안 좋은지는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지금 너무 잘 먹은 탓일까? 굉장히 건강하고 체구도 많이 커졌으며 무엇보다도 털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이제 윤희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숙제는 한 가지 남았다.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하나씩 먹는데 오늘은 삶은 오리알을 먹었다. 물론 미녀 오리들이 낳아준 오리알이다. 오리알의 노른자는 계란보다 많이 커서 조금씩 나누어서 주기로 한다. 우선 덩치가 작아서 뇌 약해 보이는 백봉이들. 오리알의 노른자는 계란 노른자에 비해 크기도 크지만 많이 찐득찐득해서 잘 부서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백봉이들은 삶은 계란 노른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럭키에게 준다. 럭키는 지난번 병아리 구타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온 뒤 백봉이들도 구타를 해서 따로 격리시켰다. 그래서 요즘 혼자 지내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식사도 잘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써니와 병아리들에게도 노른자를 주었다. 병아리들은 태어난 뒤 매일 노른자를 주어서인지 아주 잘 먹는다. 덕분에 병아리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최근 공지 깃털이 생겨날 만큼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써니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만약 써니가 없다면 추위에 약한 병아리들은 이곳이 아닌 조그마한 육축이에서 오랜 기간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육축이에서 자란 병아리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지는 모르지만 엄마 닭에게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다. 다행히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씨암탉 같은 써니와 함께 지내게 되는 것 같다.
드디어 호박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작년만큼 호박 씨앗을 많이 심지 않았더니 당연히 열린 호박이 별로 없다. 작년에는 400개 가량을 수확했는데 올해는 한 50개 정도 나올라나 모르겠다. 거위들은 호박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릴 적에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 식성이 생기는 것 같다. 작년 겨울 별다른 먹을 게 없던 시기에 거위들은 매일 늙은 호박 몇 개씩을 먹고 살았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올해 호박씨를 많이 심지 않았던 것이 요즘 들어 뼈에 사무치게 후회된다. 내년에는 내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농장 전체에 호박씨를 심을 생각이다. 윤희를 앵두가 식사하는 장소에 데리고 갔다. 앵두와 몇 번 만난 적이 있던 윤희는 다행히 도망치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다. 윤희는 계속 앵두의 냄새를 맡고 있고 앵두는 예전처럼 하악질을 하지 않고 윤희를 무시하려고 애를 쓴다. 용기가 생긴 윤희는 앵두의 몸을 만져보기까지 한다.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낀 것일까? 윤희는 무심코 뒤를 바라본다. 포도가 윤희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선 자두가 째려보고 있다. 자두가 올라온다. 윤희가 계속 앵두에게 관심을 보이자 앵두도 윤희를 쳐다봐준다. 윤희와 앵두의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윤희는 계속해서 앵두에게 장난을 걸고 앵두는 다소 귀찮은지 자리를 피해버린다. 갑자기 올라온 포도는 윤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앵두와 달리 포도는 그동안 윤희를 몇 번 만나지 못했다. 고양이들의 합사는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 한다. 포도는 윤희를 바라보고 윤희는 포도를 바라본다. 기분이 상해버린 포도는 밥도 안 먹고 내려가 버린다. 윤희가 어쩌면 좋냐는 듯이 나를 쳐다보지만 솔직히 나도 답이 없다. 철저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에겐 윤희는 어린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일 뿐이다. 그래서 포도를 비롯한 다른 고양이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잠시 후 뒤돌아온 포도에게 다가가 본다.